이 강물도 내 것이요. 이 나루도 내 것이다. 물 한 모금을 마시든 배 한 척을 띄우든 나 오만석에게 엽전을 바쳐야 하였다. 강물이 밤처럼 검고 깊다 하여 밤나루라 불리는 고을에 그 강의 임자를 자처하는 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가는 뱃삭은 물론이요 강에서 물 한 동이 깃는 갑까지 엽전으로 훑어갔지요. 나루터 늙은 버드나무 아래엔 새를 못 낸 백성들의 한숨만 그늘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곁에 그은 얼굴에 낡은 필이 하나 꽂은 떠돌이가 강바람을 가르며 나루로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이 사내의 필이 소리 한 자락에 잠들었던 고울이 통째로 깨어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 금강이 넉넉하게 굽이 도는 자리에 밤나루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강물이 밤처럼 검고 깊다 하여 밤나루라 오가는 배가 하루에도 수십 척이었지요. 나루터에는 아름드리 늙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서 오는 이 가는 이에 땀을 식혀 주었습니다. 본디 이 나루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를 부리는 사공도 강을 건너는 길손도 다 제 몫으로 강을 나누었었지요. 그런데 10여 년 전 오만석이라는 자가 이 나루의 임자를 자처하고부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오만석은 본래 고을 아전 밑에서 곡식이나 세던 자였는데 어느 해 갑자기 큰 돈을 쥐고 나타났습니다. 그 돈으로 나루 곁의 땅을 사들이고 곳간을 올리고 종래는 나루까지 제 것이라 우겼지요. 이 나루의 삭은 이젠 내가 받는다. 그 한마디에 사공들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오만석의 뒤에는 고을 아전 엄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전이 관가의 힘을 빌려주니 오만석의 말이 곧 법이었지요. 나루를 건너는 뱃삭은 해마다 올라 이태 만에 새 배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강에서 물을 길어도 물새, 빨래를 해도 빨래새, 고기를 잡아도 그 물새를 물렸지요. 백성들은 등이 휘었지만 아전과 부자가 한 통속이니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여름날 한낮이었습니다. 나루터 버드나무 그늘로 웬 떠돌이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습니다. 배잔방이는 무릎이 다 나가고 보찜이라곤 등에 맨 낡은 자루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허리춤에는 반들반들 손때 묻은 대피리가 한 자루 꽂혀 있었습니다. 사내는 버드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더니 강을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훗날 밤나루고를 뒤집어 놓은 곽서방이었습니다. 곽서방은 한동안 강바람을 쐬다가 나룻배 쪽으로 어슬렁 다가갔습니다. 마침 늙은 사공 하나가 손님을 부리고 있었지요. 여보시오, 사공 양반. 이 배로 강을 좀 건네주시겠소? 건네드리기야 하지만 나룻삭이 30리필세. 30리불이라니 강물이 금물이라도 되오? 나야 받고 싶어 받는 줄 아나. 나루 임자, 오 부자가 그리 정해놓았으니 어쩌겠나. 곽서방은 눈을 끔벅이더니 슬며시 웃었습니다. 강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은 내 생전 처음 듣소. 그럼 저 하늘의 구름은 네 것이고 저 강의 바람은 네 것이오? 그런 소리 함부로 말게. 오 부자 귀에 들어가면 자네나 나나 성치 못하네. 사공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곽서방은 대꾸 없이 강물에 손을 담그더니 물 한 줌을 떠서 쭉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사공을 보고 능청스레 말했지요. 이보시오. 방금 내가 이 강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이것도 오 부자에게 물세를 바쳐야 하오. 그야 당연하지. 오 부자는 강물 마신 값도 받는다네. 그거 참 다행이오. 나는 방금 그 물을 도로 강에 뱉었으니 값은 물린 셈 치겠소. 사공은 어이가 없어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 이런 실없는 소리를 하는 떠돌이는 오랜만이었지요. 노인장, 농은 그만하고 내 뱃사지 없으니 배는 못하겠소. 대신 내가 저 배를 노저어 드릴 테니 삭 대신 강을 건네주시구려. 사공은 잠시 곽서방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어깨가 단단한 것이 배씨를 아주 모르는 자는 아닌 듯 했지요. 노를 저을 줄은 아는가? 강이라면 이 곽서방이 젖먹이 젖부터 놀던 마당이오시다. 곽서방은 성큼 배에 올라 노를 잡았습니다. 과연 노를 젓는 품이 여느 뱃사공 못지 않았습니다. 배는 미끄러지듯 강을 갈랐고 사공은 흐뭇하게 수염을 쓸었지요. 솜씨가 제법일세. 어디서 온 뉘신가? 정처 없이 떠도는 놈에게 어디가 어디 있겠소. 바람 부는 대로 강물 흐르는 대로 다닐 뿐이오시다. 사공은 그 말에 문득 쓸쓸한 낯이 되었습니다. 강물 흐르는 대로라. 이 강도 옛날엔 그렇게 흘렀지. 곽서방은 노를 저으며 슬쩍 사공의 낯을 살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낯이오, 노인장. 사연이야 이 강물만큼 많지. 허나 떠돌이한테 풀어놓아 무엇하겠나. 사공은 말끝을 흐리며 노 젓는 곽서방의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배가 건너편 나루에 닿자 곽서방은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덕분에 편히 건넜소이다. 노인장, 이름이나 알고 갑시다. 나룻배나 젓는 늙은이한테 이름은 무슨? 그저 천 노인이라 부르되. 헌 노인장,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곽서방은 피리를 한 번 툭 치고는 고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첫 노인은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어쩐지 낯익은 걸음걸이였지만 늙은 눈은 얼른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밤나루골 저작거리로 곽서방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밤나루골 저작거리는 강덕에 제법 흥청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충청도 곡식과 소금 배가 드나드는 길목이라 장이 서는 날이면 사람이 구름처럼 모였지요. 허나 그 흥청거림 속에도 그늘이 짙었습니다. 저작거리 어귀마다 오만석이 부리는 장정들이 지켜서서 자릿세를 뜯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곽서방은 뒷짐을 지고 저작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구경했습니다. 그때 한쪽 모퉁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지요. 웬 덩치 큰 지게꾼 하나가 장정들에게 역사를 잡힌 채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자릿세는 아침에 벌써 냈잖유. 하루에 2번씩 뜯어가면 나는 뭘 먹고 살라는겨? 이 자식이 어디서 말댔구요? 오 부자, 어른 장사에 토를 달어? 장정이 지게꾼의 정강이를 걷어차자 지게에 실린 소금 자루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하얀 소금이 흙바닥에 흩어지자 지게꾼은 그만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 소금이 얼만데. 구경하던 사람들은 혀만 찰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곽서방이 슬그머니 그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장정양반대. 이 아까운 소금을 이리 쏟아놓으면 부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그게 무슨 소리여? 생각해 보시오. 이 소금이 다 팔려야 자릿세도 나오고 그래야 오부자 곡간도 차지 않겠소. 한데 소금을 흙에 버렸으니 오부자가 알면 네 탓을 하겠소? 장정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한 소리라 슬그머니 겁이 났던 것이지요. 그럼 어쩌란 말이요? 어쩌긴 무얼 어째. 얼른 손 털고 물러가면 이 사람이 소금을 쓸어 담아 팔 것이고 그럼 오부자도 손해가 없고 당신들도 야단 맞을 일이 없지 않겠소. 장정들은 잠시 우물쭈물하더니 못 이기는 척 슬금슬금 물러갔습니다. 괜히 소금값을 물어내라 할까 겁이 났던 게지요. 지게꾼은 그제야 숨을 돌리고 흩어진 소금을 주섬주섬 쓸어 담았습니다. 아이고, 니신지 몰라도 참말 고맙구먼요. 하마터면 오늘 장사 미천을 다 날릴 뻔했슈. 미천은 무슨? 그저 말 몇 마디로 쫓은 것뿐이요. 그런데 노형, 저 장정들이 하루에 2번씩 자릿세를 뜯어가오? 2번이 대수요. 어떤 날은 3번도 뜯어가는걸요. 강에서 물 기르면 물세, 장에 서면 자릿세, 배 실으면 배세라. 이 밤나루골에선 숨 쉬는 것 빼곤 죄세를 문다니까요. 곽서방의 눈썹이 슬쩍 꿈틀했습니다. 허나 겉으로는 여전히 실없이 웃고 있었지요. 그거 참, 오 부자라는 자가 아주 재주꾼이구려. 흐르는 강물에까지 값을 매길 줄 알다니. 제주꾼은 그냥 지독한 구두쇠의 욕심쟁이지요. 지게꾼의 이름은 막산이라 했습니다. 힘은 장사인데 마음은 물렁해서 이 고을에서 제일 만만한 축이었지요. 곽서방은 막산을 따라 저작거리 끝에 허름한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에는 인심 좋은 주모 곱단이 국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 오늘은 웬 손님을 다 데려왔대? 곱단이 아짐에 이분이 아까 나를 구해줬슈. 말 몇 마디로 오 부자 장정들을 싹 쫓아버렸다니까요. 어머, 그 지독한 것들을. 댁이 대체 누시우? 지나가는 떠돌이 옷이다. 국밥 한 그릇에 탁주 한 사발이면 이름 없이도 배부른 놈이지요. 곱단은 까르르 웃으며 국밥을 큼직하게 말아내왔습니다. 곽서방은 허겁지겁 국밥을 비우고 탁주를 쭉 들이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귀는 열어 주막 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죄주워 담았지요. 주막에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오만석과 어마전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뱃세를 올린다지 뭐여. 아, 그 도둑놈들. 감가에 일러 바쳐도 소용이 없으니. 어마전이 오 부자 뒷배를 봐주는데 누가 감히 나서겠어. 곽서방은 탁주 사발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 저작거리에서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지요. 주모, 하나만 묻겠소. 그 오부자라는 자가 본디부터 이 고을 사람이었소? 본디야 아전 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던 자였지. 한데 10여 년 전에 갑자기 큰 돈을 주고 나타나선 나루를 통째로 삼켜버렸다우. 큰 돈이라.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누가 알겠소. 다들 쉬쉬할 뿐이지. 곽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지요. 그건 왜 물으신데요? 그냥 사람 팔자가 하루아침에 피는 게 신기해서 그러. 나도 그 비결이나 좀 배워볼까 하고 말이요. 곽서방은 능청스레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그늘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렴풋이
냄새를 맡은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곽서방은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뜻밖의 구경거리와 마주쳤습니다. 나루터 쪽에서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놈들, 뱃새를 어찌 이것밖에 못 걷어왔느냐? 비단 두루마기에 커다란 갓을 쓴 사내가 마당 가득 종들을 세워놓고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퉁퉁한 몸집에 기름진 얼굴, 손가락마다 굵은 가락지를 낀 자였지요. 바로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는 오만석이었습니다. 그 곁에는 여우같이 눈이 가는 아전 하나가 붙어 서 있었습니다. 고을 아전 엄가, 사람들이 뒤에서 엄아전이라 부르는 자였지요. 나리, 요즘 흉년이라 백성들 주머니가 말라서 그렇습지요. 말라? 짜면 나오는 게 백성 주머니니라. 덜 걷었으면 더 짜서라도 채워오란 말이다. 오만석은 곳간 앞에 쌓인 엽전 꾸러미를 헤아리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이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지요. 그런데 곽서방만은 뒷짐을 진 채 성큼성큼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대단한 어른이시구려. 난데없는 소리에 오만석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너는 또 웬 거지냐? 거지라니 섭섭한 말씀이요. 나는 저 멀리 한양에서 물장수를 크게 하는 집안의 자손이오시다. 오만석의 눈이 한양이라는 말에 슬쩍 커졌습니다. 한양 물장수. 그렇소이다. 한데 소문을 들으니 이 밤나룻골의 흐름엔 강물에까지 값을 매겨 파는 어른이 계시다기에 내 그 비상한 재주를 한번 뵈러 천리길을 왔소이다. 오만석은 어깨를 으쓱하며 수염을 쓸었습니다. 비웃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칭찬으로 알아들은 것이지요. 먼 길을 오느라 수고했다. 그래, 내 재주가 어떠하냐? 어떠하다마다요. 하늘 아래 흐르는 물을 제 것이라 하시니 이면 예사 사람은 흉내도 못 낼 일이지요. 다만 한 가지 소인이 감히 아까운 점이 있소이다. 아까운 점이라. 나리께서 강물에만 값을 매기시니 하는 말이요. 강물보다 몇 곱절 값진 것을 곁에 두고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니 그것이 아깝단 말씀이지요. 오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돈이 되는 소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위인이었으니까요. 강물보다 값진 것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냐? 바로 저 강바람이 오시다. 강바람? 그렇소이다. 이 무더운 여름에 나루를 건너는 이마다 저 시원한 강바람을 공으로 쐬고 가지 않소. 강물엔 값을 매기시면서 어찌 강바람은 거전해 주신단 말이오. 오만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거니, 과연 그렇구나. 내 어찌 그 생각을 못했단 말이냐? 곁에 있던 아전마저 눈을 빛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나리. 바람새를 매기면 곡간이 배로 찰 것입니다. 그러나 곽서방은 짐짓 안타까운 낯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런데 나리, 바람새를 받으시려면 한 가지 큰 낭패가 있소이다. 낭패라니? 바람이란 눈에 뵈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물건이라. 누가 얼마나 쓰였는지 어찌 헤아려 값을 받으신단 말이오. 괜히 받으려다간 온 고을 사람이 바람 한 점 안 쏘였소 하고 잡아뜰 털터인데. 오만석의 얼굴이 대번에 벌개졌습니다. 듣고 보니 제가 놀림감이 된 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감히 나를 놀려? 놀리다니요. 당치 않소이다. 나리께서 강물에 감 매기신 재주가 하도 신통해서 소인이 한 수 거들어본 것뿐이요. 바람은 못 판다는 것만 아셔도 오늘 소인이 천리길 온 보람이 있소이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그만 참지 못하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만석은 사람들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 되었지요. 여봐라! 저 방자한 놈을 당장 끌어내라! 종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곽서방은 유유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허, 손님을 이리 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소? 내 다음엔 정말로 날있게 큰돈 벌 이야기를 하나 들고 오리다. 그때는 문전박대 마시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말아주시구려. 곽서방은 사람들 틈으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오만석은 씩씩거리며 애먼종들에게만 발길질을 해댔지요. 나리! 저놈 아무래도 예사거지가 아닌 듯합니다. 무엇이 예사가 아니란 말이냐? 한양 물장수 자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혹 정말로 큰 장사 미천을 쥔자라면 함부로 내치기엔 아까운 노릇이지요. 오만석은 잠시 성난숨을 고르며 곽서방이 사라진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욕심 많은 자의 머릿속에서 노여움과 입속이 저울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양 물장수라. 좋다. 그놈이 다시 오거든 이번엔 내치지 말고 데려오너라. 무슨 꿍꿍이인지 내 직접 들어보아야겠다. 어마저는 고개를 조아리면서도 눈꼬리를 슬며시 치켜올렸습니다. 이 여우 같은 아전 역시 곽서방에게서 무언가 냄새를 맡은 것이지요. 곽서방은 그날로 밤나루고를 떠나지 않고 곱단의 주막 한 구석에 짐을 풀었습니다. 낮이면 저작거리를 어슬렁거리고 밤이면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동안 오만석의 살림 속내가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오만석의 수하 하나가 물을 깃던 늙은 과부에게 물세를 내라 윽박지르고 있었지요. 물세를 석 달이나 밀렸으니 오늘은 기어이 받아 가야겠어. 나리, 제발 며칠만 말미를 주오. 당장 끼니도 못 있는 처지에 물세 낼 돈이 어디 있단 말이오. 돈이 없으면 이 물동이라도 내놓아. 수하가 과부의 물동이를 빼앗으려 하자 과부는 그것을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뿐인 물동이마저 빼앗기면 강물조차 길어 나를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딱한 얼굴로 혀만 찰 뿐이었습니다. 그때 곽서방이 어슬렁어슬렁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로 아침부터 이 소란이요? 댁은 웬 참견이여. 물세 안 낸 년한테 물동이를 받아가는 길이여. 물세라. 한데 이 물이 정말 오부자의 물이 맞소? 그럼 아니여. 이 골 물은 제 오부자 어른 것이여. 곽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물을 요리조리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구려. 이 물이 오부자 것이라면 오부자가 크게 물어내게 생겼으니 말이오. 물어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여? 생각해보시오. 지난밤 이 우물물을 마신 개가 저 아랫마을에서 병들어 죽었다지 뭐요. 물임자가 오부자라면 그 개값도 오부자가 물어줘야 하지 않겠소. 수하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어디 개뿐이겠소? 이 물을 마신 사람이 배탈이라도 나면 그 약값도 죄 오부자가 물어야지요. 물임자가 되면 값을 받기도 하지만 탈이 나면 물어내기도 하는 법이니까. 구경꾼들이 그 말에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옳거니 그 말이 맞구먼. 물세를 받으려거든 배탈값도 물어줘야지. 수하는 어쩔 줄을 몰라 우물과 곽서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 자네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 괜히 물세 몇 푼 받으려다 오부자가 개값 사람값 다 물어내게 되면 그 불호령이 누구에게 떨어지겠나? 바로 심부름한 자네 아니겠나?
초아는 그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욕심 사나운 오만석의 성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터였으니까요. 그럼 나는 모르는 일이요. 이 물새는 없던 걸로 할 테니 괜히 내 이름 팔지 말어. 초아는 물동이를 내던지듯 놓고 불이 나게 달아나 버렸습니다. 과부는 그제야 물동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은혜랄 게 무엇 있소? 그저 물은 누구나 긋는 것이라는 당연한 이치를 말했을 뿐이요. 곽서방은 과부를 일으켜 세우고 손수 물동이에 물을 그득 채워 주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곽서방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지요. 댁 같은 사람이 진작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오 부자 콧대를 이리 꺾어 놓다니 참말 속이 다 시원하구먼. 이렇게 곽서방이 오만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든 이야기는 하루가 다르게 고을에 퍼졌습니다. 저작거리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그 떠돌이 이야기로 꽃을 피웠지요. 덕분에 곽서방은 어느새 고을 사람들의 은근한 기둥이 되어갔습니다. 허나 그 소문은 반가운 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곽서방의 그런 기웃거림이 어마전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습니다. 하루는 곽서방이 주막에서 탁주를 마시는데 관졸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네가 요즘 고을을 어지럽히는 떠돌이렸다. 아전 나리께서 찾으시니 냉큼 관과로 들라. 곽서방은 태연히 탁주를 마저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아전나리께서 이 미천한 놈을 다 찾으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구려. 관가에 이르니 어마전이 대청 위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네 이놈, 요 며칠 고을을 쏘다니며 무엇을 염탐하였느냐? 염탐이라니 당치 않소이다. 저희는 그저 굿밥 만난 집을 찾아다녔을 뿐이요. 말재간으로 넘길 생각 마라. 들으니 내가 오부자 나리를 저작거리에서 능멸하였다지. 관가를 우습게 아는 죄, 곤장 20대로 다스릴 것이니라. 어마전은 곽서방을 올가 넣을 심산이었습니다. 괜히 어정거리다 제 뒤실이 들통날까 미리 싹을 자르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곽서방은 조금도 겁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곤장이야 맞으면 그만이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쭙시다. 아전나리께선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 하셨소? 관가를 능멸한 죄니라. 그거 참 이상하오이다. 소인은 저잣거리에서 오부자 나리를 칭송했을 뿐이온데. 칭송이라. 그렇소이다. 강물의 값을 매기는 제주가 하도 놀라워 우러렀더니 그게 능멸이라면 나리께선 오부자 제주가 우러를 것이 못된다 여기시는 게요. 어마전의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다 하자니 오만석을 욕하는 꼴이요. 아니라 하자니 곽서방을 벌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어디서 혓바닥을 놀려? 게다가 나리, 소인을 곤장으로 다스리시면 되레 나리께서 곤란해지실 텐데요. 무엇이 곤란하단 말이냐? 소인이 명색이 한양 물장수 집안 자손이라 까닭없이 매를 맞고 한양에 돌아가 소문을 내면 이 고을 아전이 애먼 길손을 친다 하지 않겠소. 그 소문이 관찰사 귀에라도 들어가면 나리 자리가 성하겠소이까. 어마전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자가 정말로 한양에 연줄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우 같은 아전은 잠시 곽서방을 노려보다가 슬며시 낯빛을 바꾸었습니다. 허멈, 오늘은 초범이니 특별히 눈 감아주겠다. 허나 다시 한번 고을을 어지럽히면 그때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니라. 나리의 너그러우심이 하해와 같소이다.
곽서방은 넙죽절을 하고는 유유히 관가를 걸어 나왔습니다. 어마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손톱을 잘근잘근 씹었지요. 저놈, 반드시 무슨 꿍꿍이가 있어. 두고 보자. 꼬리가 길면 밝히는 법이니. 관가를 나선 곽서방은 곧장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서 첫 노인이 홀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요. 노인장, 또 뵙는구려. 자네, 관가에 끌려갔다더니 무사 한겐가? 매 대신 말로 때웠소이다. 첫 노인은 피식 웃더니 곽서방에게 삶은 감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겁도 없는 사람일세. 엄아전이 어떤 자인지 알고나 그러는가? 어떤 자이기에 그러시오? 오우, 부자의 손발이지. 저 두 사람 손에 이 고을 사람 여럿이 울고 갔다네. 첫 노인의 목소리에 문득 물기가 어렸습니다. 노인장도 그 두 사람 손에 무엇을 이르셨소? 첫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강물만 바라보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 있었네. 이 나루에서 나와 함께 배를 졌던 착하고 힘 좋은 아이였지. 한데 오 부자가 뱃세를 못 냈다고 대대로 쓰던 우리 나룻배를 빼앗아 갔다네. 배를 잃은 뒤로 그 아이는 화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곽서방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의 굽은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남의 배를 삭받고 저어주며 겨우 목숨을 부지하네. 이 강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 강을 제 것이라 우기는 자가 원망스러울 뿐이지. 곽서방의 눈빛이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실없이 웃던 얼굴에 처음으로 서늘한 결기가 스쳤지요. 노인장, 그 잃어버린 나룻배 언젠가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르지요. 이 늙은이한테 그런 헛된 위로는 말게. 위로가 아니외다. 강물은 흐르다가도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첫 노인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곽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곽서방은 더 말하지 않고 그저 강물을 향해 피리만 한 자락 불었습니다. 구슬픈 피리 소리가 저녁강 위로 길게 퍼져나갔지요. 그날 밤 막산이 술 한 병을 들고 곽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낮에 관가에 끌려간 곽서방이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지요. 성님, 무사하셨구먼요. 지는 또 곤장이라도 맞으신 줄 알고. 이 사람아, 이 곽서방이 그리 호락호락한 놈으로 보이는가? 두 사람은 버드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술을 나누었습니다. 강 위로 둥근 달이 떠올라 검은 물결이 은빛으로 일렁였지요. 곽서방은 허리춤에 낡은 피리를 뽑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필이 늘 지니고 다니시던데 무슨 사연이 있는 물건이래요? 하연이야 있지. 이건 내 어릴 적 스승이 물려주신 물건이라네. 스승이라면 그를 가르친 훈장님 말이래요? 아닌세. 광대 일세. 막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놀라운가? 나는 본디 떠돌이 놀이패에서 자란 뜬새라네. 부모도 성도 모르는 채 광대들 틈에서 재주 넘고 피리 불며 컸지. 곽서방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패가 오래 머물던 고을이 바로 여기 밤나루골이었다네. 예? 그럼 성님이 이 고을 사람이었단 말이래요? 사람이랄 것도 없지. 저 나루터 한 구석에서 자고 먹던 뜬쇠였으니. 곽서방의 목소리가 나직이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패의 우두머리 영감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제주꾼이었네.
나루터에서 놀이판을 벌이면 온 고을 사람이 배를 잡고 웃었지. 그 영감이 내게 이 피리를 쥐어주며 늘 말했다네. 재주란 남을 울리려고 부리는 게 아니라 남을 웃기려고 부리는 것이라고. 참말 좋은 말씀이구만요. 그러나 곽서방의 얼굴에는 씁쓸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한데 10여 년 전 오만석이 이 나루를 삼키면서 모든 게 변했다네. 오만석은 나루터에서 놀이판을 벌이는 것마저 자릿세를 내라 했지. 돈 없는 뜬쇠들이 그 세를 어찌 내겠나. 결국 우리 패는 이 고을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네. 막사는 술잔을 든 채 숨을 죽였습니다. 쫓기껴나던 날 늙은 영감은 이 나루터 버드나무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네. 그러고는 정처 없이 길을 떠돌다 그해 겨울 낯선 고갯마루에서 홀로 숨을 거두셨지. 임중도 못 지킨 나는 이 피리 하나만 품고 여태 떠돌아다닌 걸세. 막산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연이. 그럼 성님은 그 원한을 갚으러 이 고을에 돌아오신 거구먼요. 원한이라. 원한을 갚자고 온 것만은 아닐세. 곽서방은 피리를 소중히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하나 분풀이하자고 사람을 상하게 하면 그건 오만석과 다를 게 없지. 나는 그저 오만석이 백성에게서 빼앗은 것을 백성에게 돌려주고 싶을 뿐이네. 그리고 저 나루가 다시 누구의 것도 아닌 강으로 흐르게 하고 싶을 뿐이야. 막사는 벌떡 일어나 곽서방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성님, 지도 끼워주세요. 지가 비록 무식하고 힘밖에 없지만 성님 일이라면 뭐든 하겠구먼요. 이 사람아, 위험한 일일세. 자칫하면 자네까지 오만석 손에 크게 다칠 수도 있어. 다치는 게 대수요. 날마다 뜯기고 얻어맞으면 사는 것보다야 한번 신나게 해보고 다치는 게 낫지요. 곽서방은 그런 막산을 한참 바라보다가 씩 웃었습니다. 좋네. 그럼 자네를 내 오른팔로 삼겠네. 대신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하네? 여부가 있겠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내 사연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네. 오만석이 내 정체를 알면 판을 짜기도 전에 다 틀어지고 마니까. 입 꾹 다물겠구먼요. 지 입은 아주 자물쇠요. 곽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강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큰 판을 하나 짤 걸세. 욕심 많은 자를 잡는 덫은 다름 아닌 그자의 욕심이라네. 무슨 말씀인지 통 모르겠구먼요. 곧 알게 될 걸세. 우선은 한양에서 아주 거들먹거리는 큰 장사치 하나를 이 고을로 불러들여야 하네. 막사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지만 곽서방은 이미 머릿속에 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지요. 다음 날부터 곽서방은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작거리를 돌며 은근슬쩍 이상한 소문 하나를 흘렸습니다. 이보시오되, 이 밤나루 꼴에 곧 나라에 큰 장이 선다는 말 들으셨소? 큰 장이라니 금시초문일세. 쉿, 아직은 비밀이요. 나라에서 이 나루를 삼남의 소금 창고로 삼는다는 소문이 자자하오. 그리되면 이 나루 자릿세만 받아도 하루에 1000냥이라는데?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겼습니다. 소문이란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는 법이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밤나루골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곽서방이 흘린 소문이 강물을 타고 저 멀리 한양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 종로 저작거리에 윤대고라는 큰 장사치가 있었습니다. 비단이며 소금이며 안 다루는 물건이 없어 재물이 산더미 같은 자였지요.
허나 재물이 많은 만큼 욕심도 산더미라 한 푼이라도 더 벌 궁리로 밤잠을 설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런 윤대고의 귀에 밤나루골 소문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밤나루골에 나라에 큰 장이 선다고. 게다가 나루 자릿세가 하루에 1000냥이라. 윤대고의 눈이 대번에 번들거렸습니다. 재물 냄새라면 10위 밖에서도 맞는 코를 가진 자였으니까요. 여봐라, 당장 채비를 하여. 내 직접 밤나루골로 내려가 그 노른자 위를 선점해야겠다. 윤대고는 짐꾼 여럿의 종들을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며 밤나루골로 내려왔습니다.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붙이고 코가 하늘을 찌를 듯 우쭐대는 행색이었지요. 나루터에 이르자 윤대고는 헛기침부터 크게 했습니다. 험험, 여기가 그 밤나루렸다. 과연 물목이 좋구나. 소금 창고를 두기엔 안성맞춤이야. 마침 그 곁을 지나던 곽서방이 짐짓 모르는 척 다가갔습니다. 허허, 행색을 뵈니 한양소 오신 큰어른이신가 보. 오냐, 나는 한양 종로의 윤대곤이라. 한데, 너는 웬 놈이냐? 소인은 이 고을 물정에 밝은 거간꾼이오시다. 홍나루 일로 오셨거든 소인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요. 윤대고는 거간꾼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다. 내 이 나루에 큰 장이 선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 그게 참말이렸다. 참말이다마다요. 다만 어른께서 한 발 늦으셨소이다. 늦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 나루는 이미 임자가 있소이다. 오만석이라는 부자가 나라의 문서를 받아 나루 수세권을 통째로 쥐고요. 윤대고의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습니다. 무엇이? 임자가 있어. 그렇소이다. 한데 어른, 여기에 아주 묘한 사정이 하나 있소이다. 묘한 사정이라? 곽서방은 목소리를 낮추고 은근한 얼굴로 다가섰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오만석이 요즘 큰 빚에 몰려있다 하오. 그래서 이 나루 수세권을 은밀히 팔아넘길 생각을 품고 있다지 뭡니까? 수세권을 판다고? 그렇소이다. 생각해보시오 어른. 곧 나라에 큰 장이 서면 이 수세권 값은 열굽절로 뛸 것이요. 한데 지금 오만석이 급전이 필요해 헐값에 내놓는다면 이보다 더한 노다지가 어디 있겠소이까? 윤대고의 입에서 절로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열곱절이라는 말에 이미 이성이 반쯤 날아가 버린 것이지요. 오냐, 그 수세권을 내가 사겠다. 네가 다리를 놓아다오. 값은 후히 쳐주마. 얼음의 안목이 참으로 밝으시오. 다만 이 일은 극비로 해야 하오이다. 소문이 나면 다른 장사치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테니. 여부가 있겠느냐? 입단속은 내 단단히 하마. 곽서방은 공손히 절을 하고 물러났지만 돌아서는 입가엔 야릇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큰 고기가 덥석 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반대편에 더 큰 고기를 낚는 일이었지요. 그날 밤 곽서방은 곱단의 주막 골방에 등잔불을 밝히고 앉았습니다. 막산도 곁에 바짝 붙어 곽서방의 손끝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지요. 곽서방은 종이 한 장을 펼쳐놓고 붓에 먹을 듬뿍 찍었습니다. 성님, 이 밤중에 뭘 그리 정성 들여 쓰신대요? 이건 말일세. 한양 윤대고의 거래문건이라네. 예? 윤대고가 써준 것도 아닌디 성님이 그걸 어찌 쓴대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만드는 게지. 곽서방은 능청스레 웃으며
그럴듯한 문장을 술술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양 종로 윤대고는 밤나루 수세권을 은자 5천냥에 사들이기로 약조함. 이렇게 적어 놓으면 오만석이 침을 질질 흘릴 게 아닌가. 막사는 그제야 무릎을 쳤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오부자를 낚을 미끼문서구만요. 이제야 좀 알아듣는구먼. 곽서방은 이번엔 품에서 매끈한 구리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낮 동안 대장간에서 몰래 새겨온 가짜 인장이었지요. 그건 또 뭐래요? 윤대고 상단의 인장일세. 문서에 이 인장을 꼭 찍어 놓으면 누가 봐도 진짜 거래 문건으로 보이지 않겠나. 곽서방은 구리 인장에 인주를 묻혀 문서 끝에 붉게 꾹 찍었습니다. 과연 그럴듯한 상단 문건 하나가 감쪽같이 완성되었지요. 아이고, 이거 영락없이 진짜구먼요. 성님, 솜씨가 아주 도둑놈 뺨치겠슈. 이 사람이 칭찬을 해도 꼭 그렇게 하는구먼.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때 곱단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무슨 꿍꿍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욕이나 하고들 하시오. 주모, 자꾸 일이 잘해주면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소. 은혜는 무슨? 그 지긋지긋한 오 부자 콧대만 꺾어준다면 국밥 100그릇인들 아깝겠소. 곽서방은 국밥을 한술 뜨다 말고 막산을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막사나, 이제부터 자네가 할 일을 단단히 일러줌세. 예, 손민. 뭐든 말씀만 하셔요. 거래가 벌어지는 날, 자네는 내가 피리를 불 때까지 저잣거리에 숨어있게. 그러다 내 피리 소리가 들리거든 얼른 고을 사람들을 나루터로 불러 모으게. 사람이 많을수록 저들은 함부로 발뺌을 못하게 되니까. 알겠슈. 피리 소리가 신호구먼요.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저 못된 종들이 행패를 부리거든 자네 그 힘으로 막아주게. 그런 거라면 지가 아주 자신 있구먼요. 막사는 우람한 팔뚝을 툭툭 치며 씩 웃었습니다. 곽서방은 그런 막산이 미덥고도 고마웠습니다. 고맙네, 막산이. 이 일이 끝나면 자네 어깨를 짓누르던 그 지게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밤이 깊도록 골방의 등잔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곽서방의 판이 한 올 한 올 촘촘히 여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곽서방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만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 떨어진 배잔방이 대신 곱단에게 빌린 제법 그럴듯한 두루마기를 걸쳤지요. 오만석은 지난번 망신을 떠올리며 곽서방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지난번엔 감히 나를 능멸하더니 오늘은 또 무슨 수작을 부리러 왔느냐? 나리, 지난번 일은 100번 사죄드리오. 실은 그때 나리의 그릇을 시험해 본 것이었소이다. 내 그릇을 시험해! 그렇소이다. 큰 장사를 함께할 어른인지 아닌지 소인이 감히 떠본 것이지요. 한데 나리께선 바람새 이야기를 단박에 알아들으시니 과연 큰 그릇이시더이다. 오만석은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이었지만 큰 장사라는 말에 귀가 팔랑거렸습니다. 큰 장사라니 대체 무슨 장사를 말하는 게냐? 나리, 사람을 물리치고 조용히 말씀 올리고 싶소이다. 오만석이 손짓하자 곁에 섰던 종들이 물러갔습니다. 다만 아전만은 여우같이 눈을 빛내며 그 자리에 남았지요. 나리, 지금 한양에서 아주 큰 장사치 하나가 이 고을에 내려와 있소이다. 한양 장사치? 윤대고라는 자인데 재물이 산더미 같은 위인이지요. 그자가 이 나루의 수세권을 몹시 탐내고 있소이다. 오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 수세권을 어째서? 곧 이나루에 나라의 큰 장이 선다는 소문 때문이요. 그리 되면 수세권 값이 10곱절로 뛰더라 미리 사두려는 것이지요. 오만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셈을 했습니다. 욕심 많은 자의 머릿속에서 주판알이 부지런히 튀었지요. 값이 10곱절로 뛴다면 내가 발가닥이 없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묘한 점이요, 나리. 가만히 앉아 10곱절을 기다리시겠소? 아니면 지금 5곱절을 손에 쥐시겠소? 5곱절? 그렇소이다. 윤대군은 어리석게도 소문만 믿고 지금 5곱절 값을 부르고 있소이다. 한데 나리, 여기서 소인만 아는 비밀이 하나 있소이다. 비밀이라. 곽서방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오만석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나라의 큰 장소문은 사실 헛소문이오시다. 무엇이 헛소문이라고? 그렇소이다. 소인이 은밀히 알아보니 나라에서 그런 계획은 없더이다. 즉 조금만 지나면 이 소문은 거품처럼 꺼질 것이요. 그러면 수세권 값도 도로 제자리로 내려앉겠지요. 오만석의 입이 해벌쭉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소이다, 나리. 소문이 살아있는 지금 얼른 윤대고에게 5곱절 값에 팔아넘기시오. 소문이 꺼지고 나면 윤대고는 헛돈을 쓴 것이고 나리는 앉아서 5곱절을 버는 셈이지요. 오만석은 그만 무릎을 탁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으하하, 그거 참 기막힌 장사로구나. 남의 헛된 욕심을 이용해 5곱절을 벌다니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느냐? 곽서방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을 속여 돈을 벌 생각에 신이 난 그 얼굴이야말로 곽서방이 노린 미끼였으니까요. 다만 나리,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소이다. 무엇이냐? 윤대구가 값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나리의 수세 문서를 확인하려 들 것이요. 그 문서가 확실해야 5곱절 큰 돈을 선뜻 내놓을 테니까요. 순간 오만석과 어마전의 낯빛이 슬며시 굳었습니다. 곽서방은 그 미묘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문서야 당연히 확실하지. 나라의 관인이 떡하니 찍힌 수세 천문이 내게 있느니라. 그렇다면 아무 걱정 없소이다. 그 문서만 보이시면 윤대고는 두말 없이 큰 돈을 내놓을 것이요. 곽서방은 공손히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허나 방을 나서는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만석이 자랑한 그 관인 찍힌 수세 천문이었지요. 그 문서야말로 오만석의 목을 조를 올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곽서방은 등잔 앞에 홀로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정성 들여 한 통의 밀서를 써 내려갔지요. 이 편지가 부디 제때에 닿아야 할 터인데. 곽서방이 편지를 붙이려는 이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 한 어사였습니다. 한 어사로 말하자면 곽서방과는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여러 해 전 젊고 가난한 선비였던 한 어사가 굶주려 길에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던 곽서방의 놀이패가 그를 거두어 밥을 먹이고 노자를 쥐어 주었지요. 특히 곽서방의 늙은 스승이 제 몫의 주먹밥까지 내주며 그를 살렸습니다. 그 선비가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충청도를 도는 암행어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승님, 그때 뿌리신 자비가 이제 이 고을을 구할 씨앗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곽서방은 밀서에 오만석의 수세 천문이 위조라는 심증과 그간 모은 단서를 낱낱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큰 거래가 벌어질 날짜와 자리를 넌지시 일러두었지요. 막사나, 이 편지를 네가 밤길로 달려 관찰사형 앞 주막에 전하여라. 거기 한 어사께서 은밀히 묵고 계실 것이니.
염려 마셔요. 지 다리 하나는 튼튼하니까요. 막사는 편지를 품에 넣고 그날 밤으로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이렇게 곽서방의 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겹 한 겹 촘촘히 짜여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만석은 곽서방을 다시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곽서방이라는 자가 미덥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라, 곽가야. 내가 윤대구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겠다 했겠다. 그렇소이다, 나리. 한데 내 어찌 너를 믿는단 말이냐? 내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내 돈을 가로챌지 어찌 아느냐? 곽서방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당하신 의심이오, 나리. 하여 소인이 미리 진표를 하나 마련해 왔소이다. 곽서방은 품에서 문서 한 장과 구리 인장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양 윤대고의 거래 문건과 그 상단에 인장이 올시다. 윤대고가 이나루 수세권을 5굽절 값에 사겠다는 약조가 여기 뚜렷이 적혀 있죠. 물론 그 문건도 인장도 곽서방이 밤새 감쪽같이 만들어 낸 가짜였습니다. 허나 오만석이 그것을 알 리 없었지요. 오만석은 문서를 요리조리 살피며 눈을 빛냈습니다. 오, 과연 윤대구의 인장이 찍혀 있구나. 5곱절이라 틀림없으렸다. 소인이 어찌 나리를 속이겠소이까. 다만 이 문건은 아직 반쪽짜리 올시다. 반쪽이라니? 윤대고 쪽 약조만 있고 나리의 수세 문서가 아직 붙지 않았으니 반쪽이지요. 거래날 나리의 수세 천문과 이 문건을 나란히 맞추어야 비로소 온전한 거래가 되오이다. 곁에서 지켜보던 엄아전이 슬며시 끼어들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아무래도 이 곽가를 그냥 믿기엔 미덥지 않으니 거래 자리에 소인도 함께 나가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시오. 아전나리께서 지켜보시면 소인도 들에 마음이 놓이겠소이다. 곽서방이 선뜻 반기자 엄아전은 도리어 머쓱해졌습니다.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던 참인데 상대가 태연하니 김이 샜던 것이지요. 험!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정말 한양 물장수 집안 자손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곽서방은 이 물음이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허, 아전나리도 참. 장사치 집안 자손이 무슨 벼슬 첩지라도 지니고 다니는 줄 아시오. 증거라면 이 말솜씨가 곧 증거지요. 강물에 간 매기는 법, 소문으로 가볼리는 법, 이런 거 예사거지가 어찌하겠소이까. 엄아전은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연 이 떠돌이의 장사 수완만은 여느 큰 장사치 못지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됐다, 엄아전. 그만하면 되었지 않느냐? 어차피 돈이 오갈 때 내 두 눈으로 문서를 확인하면 그만이니라. 오만석은 이미 5곱절 돈에 눈이 멀어 의심을 스스로 접어버렸습니다. 곽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요. 그럼 거래는 사흘 뒤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소이다. 어찌 하필 나루터냐? 조용한 내 집에서 하면 될 것을. 나리, 윤대구가 어떤 자입니까? 제 눈으로 나루를 보고 그 자리에서 흥이 나야 큰 돈을 선뜻 매놓지 않겠소. 게다가 온 고을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큰 거래를 하시면 나리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터이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소이까. 오만석은 위세라는 말에 또 해벌쭉 웃고 말았습니다. 으하하, 그도 그렇구나. 좋다, 사흘 뒤 나루토로 하자. 이렇게 거래의 날과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곽서방이 굳이 나루터를
그것도 사람 많은 대낮으로 정한 데에는 다 까닭이 있었지요. 허나 오만석도 어마전도 그 깊은 뜻은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거래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어마전은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홀로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곽가라는 놈 어딘가 수상해. 한양 물장수 자손이라는 말도 어쩐지 냄새가 나거든. 여우 같은 아전은 그 길로 사람을 풀어 곽서방의 뒤를 은밀히 캐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 늙은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곽서방의 얼굴을 아느냐 물었지요. 그러던 중 눈 어두운 늙은 집신 장수 하나가 무릎을 쳤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 필이 찬 사내 말이오. 내 눈이 틀림없다면 그자는 옛날 이 나루에서 놀던 뜬쇠 아이요. 뜬쇠라니 그 광대패 말이냐? 그렇소. 10여 년 전 오부자한테 쫓겨난 그 놀이패 말이오. 어릴 적부터 필이 하나는 기막히게 불던 아이였는데 어마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시? 그럼 한양 물장수 자손이란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구나. 어마전은 그 길로 한달음에 오만석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그 곽가라는 놈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정체라니 무슨 소리냐? 한양 물장수는커녕 옛날 이 고을에서 쫓겨난 뜬새의 광대였습니다. 부모도 성도 없는 떠돌이 거지였단 말입니다. 오만석의 얼굴이 노기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엇이라? 그 천한 것이 감히 나를 속여? 네, 그놈을 당장 잡아다 물볼기를 쳐 죽이겠다. 나리, 고정하십시오. 지금 그놈을 잡으면 되레 우리가 손해입니다. 손해라니? 생각해 보십시오. 한양 윤대고는 이미 5곱절 값을 들고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돈이 눈앞에 있는데 다리 놓을 놈을 미리 쳐버리면 거래가 깨지고 망하이다. 오만석은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하면 어쩌자는 말이냐? 거래는 예정대로 치릅니다. 윤대고에게 5곱절 돈을 받아 챙긴 뒤에 그때 그 곽가 놈을 사기꾼으로 몰아 관가에 넘겨버리면 그만 입지요. 돈은 돈대로 챙기고 거슬리는 놈은 놈대로 없애는 것입니다. 오만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으흐흐, 과연 엄아전이로구나. 좋다. 내일 돈을 받거든 그 자리에서 곽가를 묶어 관가에 쳐넣어라. 죗같 뜬새가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그런데 이 은밀한 수작을 창밖에서 엿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곽서방의 심부름으로 낌새를 살피러 온 막산이었지요. 큰일이구만. 성님, 정체가 들통났으니 이를 어쩐대야? 막산은 새파랗게 질려 주막으로 내달렸습니다. 성님, 큰일 나쇼. 이 사람아, 무슨 일이기에 이 밤중에 후들갑인가? 들통나쇼. 오, 부자가 승님이 옛날 뜬쇠였던 걸 다 알아버렸구먼요. 내일 돈만 받고 나면 성님을 사기꾼으로 몰아 관가에 쳐넣겠대요. 막산은 오만석과 어마전이 꾸민 음모를 죄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곽서방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탁주 한 사발을 쭉 들이켰지요. 그래, 드디어 물었구나. 예? 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래요? 이 사람아, 나는 진작에 매 정체가 들통날 줄 알고 있었네. 그걸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말고. 여우 같은 어마전이 순순히 넘어갈 리 없지 않은가. 오히려 내 정체가 드러나야 저들이 방심하고 판에 끝까지 남는 걸세.
막사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소리에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님, 내일 돈 받고 나면 성님을 관가에 넘긴다자뉴. 그야 저들 생각이지. 내일 그 자리에 저들이 꿈에도 생각 못한 손님이 하나 오실 걸세. 손님이라니, 네가 온단 말이래요. 곧 알게 될 걸세. 막사나, 자네는 그저 내일 내가 피리를 불거든 얼른 나루터 사람들을 버드나무 앞으로 불러 모으게. 그것만 하면 되네? 곽서방은 창밖으로 캄캄한 강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어둠 어딘가에서 막산이 붙인 밀서가 이미 한 어사의 손에 닿아 있을 터였지요. 자, 이제 판이 무르익었다. 욕심이라는 미끼를 저들이 아주 깊이 삼켰으니 내일이면 이 밤나루 꼴의 물길이 다시 트일 것이야. 곽서방은 피리를 들어 나직이 한 자락을 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응어리진 이 고을의 한숨을 달래는 듯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거래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튿날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을 제일 부자 오만석이 한양 큰 장사치와 큰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막산이 은근히 사람들을 부추겨 구경꾼을 잔뜩 불러 모아둔 것이지요. 버드나무 아래에는 멍석이 깔리고 그 위에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윽고 오만석이 비단 옷을 떨쳐 입고 거들먹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엄아전이 소매 속에 오라를 감춘 채 바짝 붙어 섰지요. 맞은편에서는 윤대고가 커다란 돈괴를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돈괴 속에는 번쩍이는 은자가 그득했지요. 험험, 내가 바로 한양 종로의 윤대고울시다. 어서 오시오. 이 고을의 오만석이외다. 두 욕심쟁이는 겉으로는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허나 속으로는 저마다 상대를 등쳐먹을 궁리로 가득했지요. 곽서방은 그 사이에 서서 흥을 돋우듯 넉살 좋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 두 어른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셨으니 오늘 이 밤나루 꼴에 길이 남을 큰 거래가 이루어지겠소이다. 구경꾼들은 웅성거리며 목을 빼고 지켜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거래를 하는겨? 오 부자가 나루를 통째로 판다는구먼. 곽서방은 먼저 윤대고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윤대구 어른, 값은 5곱절 은자 5천냥으로 하기로 하셨지요? 그렇다마다 여기 5천냥이 고스란히 들어있느니라. 윤대고가 돈괴 뚜껑을 열자 은자가 햇빛에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오만석의 두 눈이 그 은빛에 그만 홀린 듯 빨려들었지요. 허나 곽서방은 짐짓 단청을 부리며 얼른 거래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 고갯길 위로 흙먼지가 피어오르기를 속으로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자, 이렇게 큰 거래를 어찌 맨입으로 하겠소이까? 먼저 두 어른의 만수무강을 비는 축사부터 한 자락 올리겠소이다. 축사는 무슨 축사냐? 어서 문서나 맞추자꾸나. 어허, 나리도 참 성미가 급하시오. 이런 경사에 축사가 빠지면 두고두고 흠이 되는 법이오. 곽서방은 헛기침을 하고는 목청을 길게 뽑아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늘 같은 오부자 나리, 바다 같은 윤대구 어른. 두 분의 재물이 저 금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흐르기를 비옵나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니 어서 거래를 마무리하세. 어허, 한 분만 빌면 다른 분이 섭섭하시지요? 가만, 윤대구 어른 남자가 어찌 되시더라? 이 사람아, 방금 내가 윤대고라 하지 않았는가? 구경꾼들은 곽서방의 능청에 킥킥 웃었고 두 부자는
애가 타서 발을 굴렀습니다. 허나 그럴수록 곽서방은 더욱 느긋하게 이 말 저 말로 시간을 끌었지요. 오, 부자나리. 그럼 나리께서도 수세 문서를 내보이셔야지요. 윤대고 어른이 그 문서를 확인해야 비로소 돈을 내놓으실 터이니. 오만석은 헛기침을 하며 품에서 붉은 관인이 찍힌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수세 천문이었지요. 자, 보아라. 나라의 관인이 떡하니 찍힌 수세천문이니라. 이 문서가 있는 한, 이 나루의 모든 세는 다 내 것이니라. 윤대고는 문서를 받아 들고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과연 관인이 찍혀 있구만. 이만하면 틀림이 없으렸다. 윤대고가 흡족한 얼굴로 돈괴를 오만석 쪽으로 밀려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곽서방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어허,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렇게 큰 거래를 어찌 두 분만 보고 넘긴단 말이오. 이 자리에 모인 온 고을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뒷말이 없지 않겠소이까. 오만석은 속으로 조바심이 났지만 사람들 앞이라 내색은 못했습니다. 그야 그렇지. 증인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하면 오 부자나리 그 수세 천문을 여기 모두가 보도록 높이 들어보이시오. 이 나루의 세가나리 것임을 온 고을이 똑똑히 알게 말이오. 오만석은 우쭐한 마음에 천문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아라. 이 문서가 있는 한, 이 강물도, 이 나루도 다 내 것이니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곽서방이 허리춤에서 낡은 피리를 뽑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강물 위로 길고 높은 가락을 삐익 불어 젖혔지요. 그 소리는 신호였습니다. 자자, 다들 이리 모이시오. 굉장한 구경거리가 있쇼. 막산이 목청껏 외치자 흩어져 있던 고을 사람들이 우르르 버드나무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나루터는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가 되었지요. 오만석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곽가야, 어찌 피리를 부는 게냐? 나리,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인데 흥이 없어서야 쓰겠소이까? 한 가락 뽑아 흥을 돋은 것뿐이요. 허나 곽서방의 눈은 피리를 불면서도 저 멀리 고갯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갯길 위로 뽀얀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흙먼지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르게 나루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이는 허름한 선비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형형했지요. 바로 암행어사 한 어사였습니다. 곽서방의 밀서를 받고 밤낮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한 어사가 나루터에 이르자 뒤따르던 역졸들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온 나루터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들먹거리던 오만석도 능글맞던 윤대고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지요. 암행어사라니? 어사또께서 어인일로 이런 총구석에? 한 어사는 성큼성큼 걸어와 멍석 위에 문서와 돈괴를 쓱 훑어보았습니다. 마침 좋은 구경을 하는구나. 나루 하나를 두고 은자 5,000냥이 오가는 큰 거래라. 오만정, 네가 방금 높이 치켜든 그 문서를 이리 내놓아라. 오만석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도 천문을 얼른 등 뒤로 감추려 했습니다. 어사또. 이건 그저 집안에 하찮은 문서일 뿐입니다. 하찮은 문서를 온 고을에 자랑하듯 치켜들었더냐. 냉큼 매놓지 못할까? 한 어사의 호통에 오만석은 그만 천문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 어사는 그것을 주워 들고 관인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점점 싸늘하게 굳어갔지요. 이 관인은, 이것은 나라의 관인이 아니다. 한 어사의 목소리가 나루터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관임의 글자획에 어긋나고 인주의 빛깔도 관가의 것과 다르다. 이것은 누군가 감쪽같이 새겨 만든 가짜 관인이니라. 구경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가짜라고? 그럼 여태 그 문서가 다 거짓이었단 말이요? 10년을 저 가짜 문서에 속아 새를 바쳤단 말이여. 오만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문서는 10여 년 전 관가에서 정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관가에서 받았다? 하면 이 가짜 관인을 새긴 자가 바로 이 고을 관가에 있다는 뜻이렸다. 한 어사의 눈길이 슬며시 뒷걸음질 치던 엄아전에게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이제 섞어라, 아전. 이 수세 천문을 10여 년 전에 꾸민 자가 누구냐? 엄아전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소인은 모르는 일입니다. 다 오 부자가 시킨 일이지. 소인은 그저 이놈이 어디서 나에게 덮어 씌우느냐? 궁지에 몰린 오만석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슬며시 한 어사 앞으로 다가가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어사 또 고정하십시오. 여기 돈꾀에 은자 5,000냥이 있습니다. 이 중 절반을 어사또께 바칠 터이니 오늘 일은 못 본 걸로 해주십시오. 한 어사의 얼굴이 노기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이놈, 어사를 뇌물로 사르들다니 죄를 더하는구나. 회유가 통하지 않자 오만석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여봐라, 내 종들은 어디 있느냐? 당장 저 어사를 에워싸고 돈꾀를 챙겨 달아나자. 오만석의 종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그 순간 곽서방의 신호에 막산이 앞을 딱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어딜 감히? 막산이 우람한 팔로 종투를 한꺼번에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동시에 나루터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종들은 순식간에 오라에 꽁꽁 묶이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막힌 오만석은 마지막으로 엄아전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엄아전, 너라도 나를 도와라. 우리가 한 배를 탄 사이가 아니더냐? 허나 여우 같은 엄아전은 이미 제 살기를 찾아 돌아선 뒤였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다 알겠습니다. 그 가짜 관인은 오 부자가 시켜 소인이 새긴 것이 맞습니다. 10여 년 전 오 부자가 나루를 삼키려고 소인에게 큰 돈을 주며 시킨 일입니다. 공범이 등을 돌려 죄를 낱낱이 불자 오만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배신자 놈! 온 고을 사람들 앞에서 10여 년의 거짓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어사는 멍석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즉석에서 문초를 벌였습니다. 온 고을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10여 년 묵은 죄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만석은 듣거라. 네가 이 나루의 수세권을 쥔 지 몇 해가 되었느냐? 10여 년이 되옵니다. 그 10여 년 동안 네가 백성에게서 거둔 세가 얼마더냐? 오만석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엄아전, 네가 아뢰어라. 예, 어사또. 해마다 뱃세와 물세로 거둔 것이 은자로 치면 어림잡아 3만냥은 좋게 되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3만 양이라니 그 돈이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거 아니여? 그 도둑놈이
우리 피를 빨아 곡간을 채웠구먼. 가짜 관인으로 나라를 사칭하여 무고한 백성의 재물을 10여 년간 갈취하였다. 이는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큰 죄니라. 한 어사는 붓을 들어 오만석의 죄상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관인을 위조하여 나라를 속인 죄. 둘째, 없는 새를 만들어 백성을 수탈한 죄. 셋째, 그 죄를 감추려 어사를 뇌물로 매수하려 한 죄. 이 세 죄를 물어 내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너를 옥에 가두노라. 오만석은 그 자리에 엎어져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어서 또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네가 백성의 눈에서 흘리게 한 눈물이 그 통곡보다 몇 곱절이더냐. 한 어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려 이번에는 윤대고를 불렀습니다. 단양 장사치 윤대고는 앞으로 나오라. 윤대고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사또. 소인은 그저 장사를 하러 온 것뿐입니다.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 너는 나라의 나루를 한 개인의 것으로 사들여 백성에게 세를 뜯을 작정이 아니었더냐. 오만석이 백성을 등쳐먹은 그 자리를 네가 이어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윤대고는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 욕심이 온 고을 사람 앞에 훤히 드러났으니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다만 너는 아직 돈을 치르기 전이니 갈취의 죄는 면하였다. 그 대신 헛된 욕심으로 나라의 나루를 사려한 값을 톡톡히 치르고 가거라. 네가 가져온 5,000냥, 그 절반을 이 고을 백성을 위해 내놓아라. 예? 5,000냥의 절반을 말입니까? 싫으면 오만석과 나란히 오게 들든지. 윤대고는 사색이 되어 부랴부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네, 내놓겠습니다. 2,500냥을 내놓겠습니다. 구경꾼들이 그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천리기를 노다지 삼으러 내려온 윤대고가 되레 큰 돈만 털리고 개망신을 당한 꼴이었으니까요. 한양 부자가 제 발로 와서 돈을 놓고 가는구먼. 욕심이 과하면 저 꼴이 나는 게요. 윤대고는 쥐구멍을 찾듯 종들을 재촉해 서둘러 한양 길로 달아났습니다. 거들먹거리며 내려오던 때와는 딴판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는 뒷모습이었지요. 이렇게 남을 속여 한몫 잡으려던 두 욕심쟁이는 나란히 제 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만석은 곳간을 통째로 잃고 옥에 갇혔고 윤대고는 큰 돈을 털리고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한 어사는 몰수한 오만석의 재물과 윤대고가 내놓은 돈을 고을 백성에게 고루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이 재물은 본디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너희에게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백성들은 저마다 그간 빼앗긴 것을 돌려받고 눈물을 글썽이며 어사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사또 참말 고맙습니다요. 이제야 발 뻗고 살겠구먼요. 어떤 이는 되찾은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오만석에게 빼앗겼던 논밭 문서를 돌려받고 목 놓아 울었지요. 이 문서가 다시 내 손에 돌아올 줄이야.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구먼. 나루터는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0여 년 짓눌려 있던 고을에 마침내 볕이 드는 순간이었지요. 한바탕 소란이 가라앉자 한 어사는 곽서방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을 꾸민 이가 저 떠돌이 곽서방임을 어렴풋이 눈치챘지요. 곽서방, 참으로 오랜만일세.
한 어사가 반가운 얼굴로 손을 내밀자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아니, 어사또가 저 떠돌이를 아는 사이요? 어사또 이렇게 한달음에 와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내 어찌 아니오겠는가? 여러 해 전 굶어 쓰러진 나를 살린 이가 바로 자네와 자네 스승이 아니던가. 한 어사는 지난 날을 떠올리며 곽서방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때 자네 스승께서 제 몫에 주먹밥까지 내주시며 하신 말씀을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하네. 선비님, 훗날 힘을 얻거든 부디 힘없는 이를 굽어 살피시오 하셨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 한마디 빚을 갚으러 온 것에. 곽서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스승님이 뿌리신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군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사공천 노인이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곽서방의 얼굴을 그리고 그 허리춤의 낡은 피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가만, 그 피리는? 자네, 혹시 옛날 이 나루에서 놀던 그 뜬쇠 아이가 아닌가? 피리 하나는 기막히게 불던 그 어리광대 말일세. 곽서방은 천노인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장, 이제야 알아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10여 년 전 이 나루에서 쫓겨난 그 뜬 쇠울씨다. 천노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그 걸음걸이가 나칙다 했더니 어릴 적 그 아이가 이렇게 늠름한 사내가 되어 돌아왔구나. 곽서방은 천노인의 굽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노인장, 제가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강물은 흐르다가도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요. 한 어사는 그 사연을 전해 듣고 천노인에게 따뜻이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 오만석에게 억울하게 빼앗긴 나룻배가 있다죠. 그 배를 오늘 도로 찾아드리겠소이다. 역졸들이 오만석의 곳간에서 10여 년 전 빼앗긴 천노인의 낡은 나룻배를 찾아왔습니다. 배전에는 아직도 천노인 아들이 새겨놓은 작은 물고기 무늬가 남아 있었지요. 아이고, 이 배가 내 아들이 졌던 바로 그 배로구나. 천노인은 배전을 어루만지며 오래도록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먼저 간 아들의 손길이 그 낡은 나무에 아직 남아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이 애비가 네 배를 도로 찾았구나. 네가 그리도 아끼던 이 배를 이제 다시 강에 띄우게 되었구나. 천노인은 배전의 물고기 무늬를 손끝으로 몇 번이고 쓸어내렸습니다. 그 무늬를 새기던 아들의 웃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했지요. 노인장, 이 배는 이제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요. 아드님이 졌던 이 강을 노인장께서 오래오래 지켜주시구려. 고맙네. 참말 고맙네. 자네가 이 늙은이의 한을 이렇게 풀어줄 줄이야. 곽서방은 천노인의 주름진 손을 오래도록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지켜보던 고을 사람들도 저마다 옷소매로 눈시울을 붉혔지요. 10여 년 묵은 서름이 그 낡은 나룻배 위에서 비로소 씻겨 내리는 듯했습니다. 노인장, 이제 저 배로 다시 강을 건네주시구려. 삭슨, 받고 싶은 만큼만, 아니 받고 싶지 않으면 아니 받아도 되는 강으로 말입니다. 천노인은 눈물을 닦고 곽서방을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 강이 다시 우리 모두의 강이 되어야지. 막산도 곁에서 해벌쭉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성님, 참말 해냈구먼 누.
지는 성님이 이리 큰 일을 해낼 줄은 꿈에도 몰라슈. 이 사람아, 자네가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네. 밤길을 달려 밀서를 전한 것도, 저 못된 종들을 막아준 것도 다 자네가 아닌가. 막사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져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첫 노인은 되찾은 나룻배에 올라 손수 곽서방과 막산을 강 위로 한 바퀴 태워 주었습니다. 세 사람을 실은 배가 강물을 가르자 강 언덕의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환호했지요. 나루터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10여 년 만에 밤나루골의 참으로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밤나루골은 잔치집처럼 들썩였습니다. 한 어사가 몰수한 재물이 집집마다 골고루 나누어졌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동안 빼앗긴 배싹시며 물세가 이자까지 붙어 되돌아온 셈이었지요. 가난의 허리가 휘던 사람들도 오랜만에 곳간에 곡식을 채웠습니다. 아이들은 나루터를 맨발로 뛰놀며 값 걱정 없이 강물에 첨벙첨벙 발을 담갔지요. 안악들은 강가에 모여 앉아 마음 놓고 빨래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나루터에서는 더 이상 자릿세를 뜯는 장정도, 물세를 매기는 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는 이는 마음 편히 강을 건넜고, 물을 깃는 이는 값없이 강물을 길었지요. 흐르는 강물은 다시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강이 되었습니다. 한 어사는 떠나기 전 곽서방을 조용한 자리로 불렀습니다. 곽서방, 자네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이 있네. 무엇이든 여쭈어 보시오. 자네가 오만석에게 보였다는 그 윤대고의 문권과 인장 말이세. 그것도 실은 자네가 만든 가짜였다지? 곽서방은 멋쩍게 뒤통수를 긁적였습니다. 어사 또 앞이라 숨길 것이 없구려. 그렇소이다. 오만석을 판에 끌어들이려 소인이 밤새 감쪽같이 만든 가짜였소. 남을 속인 것은 자네도 매한가지가 아닌가. 곽서방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사 또 말씀이 옳소이다. 소인의 꾀 또한 결국은 남을 속인 속임수였지요. 하여 소인은 이 판이 끝나면 아무 상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떠날 생각이요. 다만 그 속임수가 빼앗긴 이들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주기 위함이었음은 하늘과 어사또께서 알아주시리라 믿을 뿐이오시다. 한 어사는 그런 곽서방을 한참 바라보다가 껄껄 웃었습니다. 과연 자네 스승의 제자로구나. 속임수로 사람을 울리면 사기꾼이요. 속임수로 사람을 웃기고 살리면 재주꾼이라 하셨지. 자네의 이번 꾀는 사기가 아니라 재주였네. 한 어사는 곽서방에게 벼슬 자리를 하나 내어주겠노라 권했습니다. 자네 같은 재주와 담력이면 관가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에. 내 자네를 조정에 천거하겠네. 이 고을에 남아 백성을 돌보지 않겠는가? 허나 곽서방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사또의 두터운 뜻은 뼈에 새기겠소이다. 허나 소인은 메인데 없이 떠도는 뜬새옷이다. 한자리에 머물러 갓을 쓰면 이 피리 소리가 굳어버릴까 두렵소이다. 소인은 그저 바람처럼 떠돌며 답답한 이들의 속을 풀어주고 싶을 뿐이요. 한 어사는 그 뜻을 헤아리고 더는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에겐 저마다 제 길이 있는 법이지. 자네의 길이 부디 순하기를 비네. 한 어사가 역졸들을 거느리고 고을을 떠나던 날, 온 고을 사람이 10리 밖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곽서방도 그 틈에 섞여 멀어지는 어사의 뒷모습에 오래도록 절을 올렸지요. 그날 밤 곽서방은 홀로 나루터 버드나무 아래를 찾았습니다. 10여 년 전 늙은 스승이 붙들고 울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스승님, 보고 계십니까? 스승님이 쫓겨나신 이 나루가 오늘 다시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곽서방은 나무 밑동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나직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달빛 아래 흐르는 강물 위로 맑고 구슬픈 가락이 길게 퍼져 나갔지요. 그 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먼 하늘 어딘가에서 늙은 스승도 흐뭇이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안개가 옅게 깔린 나루터로 곽서방이 보찜을 메고 조용히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호련히 길을 떠나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버드나무 아래에 막산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님, 이렇게 말도 없이 가시려고 그러셨슈? 하, 자네 눈은 못 속이겠구먼. 지도 데려가면 안 되겠슈? 성님 따라 떠돌며 답답한 세상 속이나 풀어주며 살고 싶은디. 곽서방은 막산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이 고을에 남아야 하네. 이제 이 나루를 지킬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천 노인장을 도와 이 강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게. 지가요? 지 같은 무식쟁이가요? 무식이, 대순가. 힘없는 일을 위해 나설 줄 아는 그 마음이 어떤 글공부보다 값진 것이라네. 막산은 눈물을 그렁그렁 매단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슈. 지가 이 나루를 꼭 지키겠구먼요. 그때 나루터 저편에서 첫 노인이 나룻배를 저어왔습니다. 되찾은 그 낡은 배로 마지막으로 곽서방을 강 건너까지 데려다 주려는 것이었지요. 어서 타게.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건네줌세. 노인장, 삭슴 얼마요? 이 사람아, 자네에게 무슨 싹을 받겠나? 아니요. 강을 건너면 삭슬 치르는 것이 도리지요. 곽서방은 품에서 피리를 꺼내 첫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피리를 삭 대신 받아주시구려. 이 나루를 지키다 힘겨울 때 한 번씩 불어보시오. 그러면 이 곽서방이 어디선가 함께 웃고 있을 것이오. 첫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피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고맙네. 참말 고맙네. 곽서방을 태운 나룻배가 안개 낀 강을 미끄러지듯 건너갔습니다. 건너편 나루에 내린 곽서방은 뒤돌아 고을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미련 없이 안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지요. 이윽고 강 건너편에서 맑은 피리 소리가 한 자락 들려왔습니다. 첫 노인이 곽서방을 그리며 그 피리를 불어본 것일까요? 아니면 떠나는 곽서방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락이었을까요? 그 소리는 강물을 타고 오래오래 밤나루골에 머물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남을 속여 제 배를 불리려던 자들은 하나같이 제 꾀에 먼저 걸려 넘어졌노라고. 그리고 참된 재주란 남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웃기고 살리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흐르는 강물은 잠시 막을 수는 있어도 영영 가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욕심으로 강을 가둔 자는 무너지고 그 강은 다시 모두의 것으로 흘렀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